예, 안녕하십니까. 최재익입니다. 예, 요번에 이제 네 번째 시간, 발에서 이제 컨트랙타일 스트럭처의 병변, 즉 심줄의 병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심줄의 병변, 문제 이제 이 시스템 오브 오스페틱 메디신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제 개인적인 경험이 이제 추가돼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 이제 플란타 플렉스의 병변, 그래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 위크니스를 일으키는 경우, 그다음에 도지 플렉스의 병변,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 위크니스를 일으키는 경우, 그다음에 뭐 인버터의 병변, 이버터의 병변,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에서 이제 그 인테리어 말레올라 엑시스를 기준으로 해서 텐던이 앞쪽으로 이제 주행하고 인서션을 하게 되면 대개 이제 도지플렉서가 되고, 뒤쪽에 인서션하는 것은 이제 플란타 플렉서가 되겠습니다. 내쪽으로 이제 힘을 주행하거나 인서션 되는 것은 인버터가 되겠고, 바깥쪽으로 이제 주행하는 것은 이버터가 돼서 페로니스 롱구스 브레스가 이버터가 되겠고, 티비알 센테리어, 익스텐살리스 롱구스, 티비알 포스테리어, 플렉스 디슨 롱구스, 플렉스 할로스 롱구스가 이제 인버터가 되겠습니다. 도지 플렉서는 이제 티비알 센테리어, 그다음에 익스텐살리스 롱구스, 그다음에 익스텐 디슨 롱구스, 플란타 플렉서는 이제 아킬레스 텐던이 이제 붙는 가스트로니미우스, 미디알 헤드, 레트랄 헤드, 솔레우스고, 그 다음에 이런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플렉스 디스트럼 롱구스, 플렉스 할리스 롱구스도 이제 그 앵클 X의 뒤쪽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 보조적인 플란타 플렉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란타 플렉서의 병변으로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이제 테니스 레그, 아킬레스 텐디노패스, 아킬레스의 테노바자이티스, 그다음에 칼카네스 아포피자이티스, 이크니스를 보이는 경우 이제 아킬레스 텐던의 럽처, 그다음에 사이팅 뉴로파시, S1 레디큘라퍼시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니스 레그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병이거든요. 병이고 이제 결국 이제 가스트로미우스 미디알 헤드의 테어가 되겠습니다. 테어가 테니스 레그. 테니스를 칠 때 딱 발을 치면 착질할 때 따끔하고 아플 수가 있어서 테니스 레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미디알 그렇지만 이제 병변은 가스트로미우스 미디알 헤드의 이제 테어고, 대개 머슬 벨리가 딱 끝나는 부위에 저스트 프록시말 이제서 로컬라이즈 텐더니스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태어가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심한 통증이 발등을 뜨끔하고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발을 딛기가 어렵고 디뎌도 이제 할수 발끝을 살짝 디디면서 꽁충꽁충 뛰어오듯이 이렇게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면 요 부위 그 머슬 벌크가 딱 끝나는 부위 저스트 프록시멀에 로컬라이즈 텐더니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앵클을 이제 도지 플렉션 시키면 여기가 스트레칭 돼서 너무 아프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못하게 합니다. 도지 못하게 하고, 레지티브 플란타 플렉션 시는 뭐 이렇게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심하지는 않고,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솔레우스 머슬이고, 이게 가스트로미우스 미디알 헤드인데,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스트로미우스 미디알 헤드가 이렇게 그 텐던으로 인서션하는 부위에서 이렇게 테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두 솔레우스 머슬하고 GCM 머슬 사이에 머슬 파샤가 이렇게 찢어지면서 거기에 피가 고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롱기탈 스캔, 트랜스버스 스캔인데, 그래서 이제 요거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작든지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를 이제 감별 진단을 해드리는데, 뭐냐면 이제 그 아킬레스 텐던 럽추가 있을 때도 이제 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뚝 하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제 그때 감별 진단을 해드리는데, 아킬레스 텐던 럽추는 대개 캐키니스 인서션에서 대개 한 5cm 프록시마 상부 부위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텐던이 테어가 끊어지기 때문에 아픈 부위가 차이가 많이 나죠. 아픈 부위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 아킬레스 텐던은 이렇게 테어가 있으면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텐던을 이렇게 만져보면
텐던이 만져지다가 텐던이 안 만져지는 텐던 갭이 이제 갭을 팔페이션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감별 진단할 수가 있겠고, 걸어오는 모습만 해도 틀립니다. 그 테니스 렉을 때는 발을 플란타 플렉션 한 상태에서 발 끝으로 이렇게 디디면서 껑충껑충 오고, 아킬레스 텐던 테어가 되게 되면 플란타 플렉션이 안 되니까 발을 이제 발바닥 전체를 디디면서 그러면서 발이 앵클이 완전히 이제 뉴트럴까지도 안 가고 약간 플란타 된 상태에서 발바닥을 전체로 대면서 이렇게 쫄뚝쫄뚝하고 이제 걸어오게 돼서 걷는 모습만 봐도 이제 차이가 납니다. 딥베인 스럼보시스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장단지 전체적으로 텐더니스를 보이고 머슬 스파지가 보이기 때문에 국수적으로 머슬 스파지 보이고 텐더니스가 보이는 거하고 차이가 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초음파로 보게 되면 이제 딥베인에 스럼보시스가 있는 것이 또 관찰이 됩니다. 그다음에 각각 드물게 이제 베이커스 시스트가 럽처가 돼서 이제 통증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보다 테스트레보다 상당 근위부에서 장단지 근육에서 통증이 있고 그쪽에부터 전반적으로 머슬 텐더니스가 있고 스파즘 있는 것이 관찰돼서 쉽게 이학적으로 이제 검사로 감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베이커스 시스트가 이제 파열이 되게 되면 수액이 고이는데 물이 아래쪽으로 흘러서 고이는데 가스트리니무스 머슬의 표층으로 이렇게 피가 고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심층으로 이렇게 고이는 거 찢어서 고이는 거하고 이 표층으로 보이는 거하고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별 진단 가능하고, 인터미터트 클라우디케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S1 레티큘러 패시가 있으면 장단지가 아프고 그런 건데, 그때는 장단지를 만졌을 때 텐더니스 그런 건 전혀 없죠. 그 다음에 패시브하게 앵클 모션을 시켜도 아무 이상이 없고, 단지 레지티브 앵클 프론타 플렉션에서는 인크리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단지 자체에는 아무 소견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감별이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포스트리어 컴파트먼트 신드롬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마이너하게 손상을 당하고 나서 서서히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장단지가 탱탱해지고 붓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제 그 검사 소견으로서 검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카프의 레포트 페인이라는 거, 이것도 그 S1 레티큘러 패시가 있을 때, 이것은 이제 스파이널 스테노스가 있을 때고, 레티큘러 패시가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단지를 만지거나 그때 거기에 텐더니스가 전혀 없고 거기에 아무 관절가동 무시한도 없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가능하다. 클라우디케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때 얘기하는 건데, 그때도 장단지에는 아무 소견을 볼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이건 대신 이제 그 시리악스 홈페이지에서 증례하고 링크가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베이커스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싶은 시리악스 홈페이지에서 증례에 가서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에서 테니스 레그 웬만해서는 스프린트를 대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아프면 이제 스프린트를 대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컴프레션 해주는 거 해서 이제 피가 더 이상 고이지 않게 해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0.5% 리도케인으로 인필트레이션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피가 고였으면 반드시 바로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액티브하게 움직이면서 또는 전기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인필트레이션 할 때는 이렇게 그 두 손가락으로 병변부를 잡고 바늘을 진입시켜서 어느 정도 빼면서 인젝션, 또 다시 바늘 진입시켜서 빼면서 인젝션, 또 바늘 진입시켜서 빼면서 인젝션 하는 그런 방법을 하는데, 이것을 다이나믹 인필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이나믹 인필트레이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걷다 이제 프로로 치료를 해주거나 피디알렌 치료를 하거나, 이제 또한 자꾸 이제 잘 안 낫고 오래가는 경우에는 거기에 PRP 치료를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테니스 레그에 대한 정리, 갑자기 생긴다, 그다음에 도지플레이션이 안 된다.
발끝으로 딛고 걷게 된다. 감별 진단해 드리는 거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란타 플렉서의 병변 중에서 아킬레스 텐디노패시가 있습니다. 텐디노패시, 아킬레스 텐디나이티스, 텐디노패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염증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텐디노패시가 이제 정확히 병리학적 검사하고 이제 부합되는 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뒤쪽에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 아킬레스 텐던의 스웰링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그 플란타 플렉서의 위크니스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또 오래 이제 걸으면 걷지 못하는 그런 기능 장애가 뭐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많이 걷거나 많이 뛰거나 또는 이제 부적절하게 신발을 제대로 러닝화를 안 신고 뭐 이렇게 뛰거나 또는 갑작스레 뭐 삐끗하거나 또는 뭐 준비 운동이 충분히 되지 않거나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텐디노패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워낙 많이 생기는 병변이라서 프로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는 대개 한 50%가 이 병변을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적어도 5 내지 10%가 이제 아킬레스 텐디노패시를 경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병변이 생기느냐 하면 대개 아킬레스 텐던 인서션 부위에서 약 5cm 이내 요 부위에 이제 가장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 이제 인서션한 텐디노패시라서 인서션한 데도 생기지만 대개 이제 여기 그 부위에 이제 가장 보통 많이 생기게 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은 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이제 충분히 준비 운동이 안 돼 있고 너무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 생길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쇼 트라이셉스 슈레 카프 머슬이 이제 쇼트닝 된 거. 그러니까 카프 머슬이 쇼트닝 된 건 모든 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평발에도 원인이 되고 뭐 플렉스 텐던들, 롱 텐던을 텐디노패시도 일으키고 아킬레스 텐던 자체도 문제를 일으키고 플란타 파시아이티스도 일으키고 그래서 카프 머슬의 쇼트닝은 반드시 교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텐디노패시가 생기는 거에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하나가 이제 바스큘라 팩터. 그러니까 하이포 바스큘 텐던의 바스큘라리티가 저하된 경우 저하된 부분에 이제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은 이제 통증인데 그걸 스테이지 1, 2, 3로 나누는데 뭐 이게 중요한 소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에는 가장 경한 건데 경한 거는 이제 그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나 많이 과도하게 운동을 많이 시작해서 많이 하면 그때부터 이제 통증이 아파지기 시작하고 또는 운동 다 끝났는데 통증이 아파지기 시작하면 경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자마자 통증이 시작되다가 조금 통증이 하면 좀 낮아지다가 또 점점 조금 더 하면 이제 다시 통증이 재발하는 그런 경우 그런 건 이제 중등도 2단계 스테이지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프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지 3.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아도 별로 통증을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통증이 있고 가만히 있을 때 쑤시고 아프다 그러면 스테이지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염증이 상당히 심한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면 뭐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는 텐던이 있습니다. 텐던은 로컬 텐더니스가 있는 거, 텐던 스웰링이 되어 있는 부기가 이제 보면 스웰링 돼서 보이고, 그 다음에 한쪽 발로 쓰라 그러면 이제 뭐 심한 경우에는 잘 못 쓸 수도 있는데 대개는 뭐 잘 쓰고 근데 그지만 이거 몇 번 반복하라고 하다 보면 이제 점점 통증이 심해지는 그런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로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제 진단이 가능해서 초음파로 보게 되면 텐던 주변에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게 보일 수도 있고 텐던의 한 측면만 이렇게 하이포에코에 까맣게 스웰링 되어 있는 그런 병리를 볼 수가 있겠고 더 심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하이포에코 스웰링 돼 있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텐던 실질의 테어를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치료는 일단 이제 그 텐던하고 텐던 겉에 있는 파라테논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어디전이 생기면 계속 이제 거기서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전을 그 예방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디프렉션 마사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 텐던을 하이드로 다이섹션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단지 근육못을 이제 스트레칭 시켜서 텐던에 이제 가게 무리가 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칼케네스 발구스 데포미티가 있으면 그 자체가 이제 텐던에 텐션 많이 가게 하니까 그것도 이제 그 커렉션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격파 치료도 상당히 효과가 좋죠. 충격파 치료를 했는데 보면 이제 텐디노패스가 이제 텐던 전체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내측에 주로 이제 처음에 생기고, 그다음에 더 진행이 되면 위측에도 생기게 되는데 한 측에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측만 병변이 생긴 쪽으로 위주로만 이제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다이섹션 중년 치료가 되겠습니다. 충격파 치료하고, 그 다음에 아주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 아주 드물게 뭐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해줄 수도 있는데, 뭐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거의 해주는 경우는 드물고,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이제 그 무리한 운동을 하면 텐던이 파열될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3주 이상은 무리한 운동 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초음파 가이드 인젝션 할 때 이제 이렇게 롱 엑시스에 대고 뭐 인젝션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인젝션 할 수도 있고, PRP를 할 수도 있고, 프로를 할 수도 있고,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아주 안 낫고 점점 심해지면서 텐던 테어로 또 진행이 돼서, 그 다음에 플란타 플렉스 위크니스까지 동반된다고 하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국수적으로 뭐 익시전이나 뭐 또는 그 파라테논을 릴리즈 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할 수도 있겠고,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그 플란타리스를 뭐 트랜스퍼하거나 아니면 카본 티슈를 갖고 해서 이제 텐던을 복원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디프렉션 마사지를 할 때, 이제 디프렉션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텐던이 있으면 텐던의 내측에다가 두 번째 손가락을 대고 세 번째 손가락으로 보강해서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겠고, 텐던 자체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발 뒤꿈치를 인서셔널 텐디노 패시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대서 거기서 이런 식으로 스쿠핑하면서 디프렉션 마사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익센트릭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 이것이 이제 보통 통상적인 운동 치료하는 방법 중에 뭐 여러 부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논문으로서 증거가 있다, 효과가 있다고 이제 증명된 건 아마 이것이 유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텐던을 엑센트릭 트레이닝,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엑센트릭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근력 강화 훈련을 할 때는 이제 근육이 짧아지는 방향으로 힘을 주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이두박근을 뭐 강화시킨다 그러면 아령 갖고 이렇게 들면서 근육이 짧아지는 방향 운동이 되는 거죠. 근데 익센트릭이라는 건 이제 근육이 길어지게 하면서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두박근을 익센트릭하게 트레이닝 시킨다 그러면 이제 다른 손을 이용해서 아령을 들게 하고 천천히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럼 아령의 무게 때문에 이두박근에 이제 이걸 천천히 느린 걸 조절하려면 이두박근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두박근에. 그래서 이두박근이 길어지면서 힘이 가서 이제 가는 거고, 그것을 익센트릭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테니스 엘보 때 익센트릭 트레이닝을 한다, 익스텐션 머슬 트레이닝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아령을 들고 뭐 이렇게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고, 아령을 들고 다른 손으로 올린 상태에서 천천히 아령을 이렇게 무게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익스텐션 머슬들이 길어지면서 강화 운동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저기 계단 같은데 이렇게 똑같은데 올라서서 이거 잡고 서서 이제 발 뒤꿈치를 드는데, 발 뒤꿈치를 들 때 아픈 발을 이용해서 드는 게 아니라 되게 안 아픈 발을 이용해서 들고, 아픈 발을 그냥 따라갑니다. 따라간 상태에서 이쪽 발을 체중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이쪽 아픈 강화시켜 주려는 반쪽을 내리면서 천천히 내리는 겁니다.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다 내려왔으면 안 아픈 발을 이용해서 다시 올라가서 서고 다시 내리고 해서
했더니 이걸 6주 동안 했더니 44%에서 완전히 통증이 소실되고 43%에서 아주 좋은 호전을 보여서 대개 거의 90%에서 이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였다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하기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하고 운동화도 이제 쇼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운동화 신고 만약에 발구스 데포미티가 있다고 하면 또는 이제 그 트라이프스 머슬에 쇼트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한 프리벤션이 되겠습니다. 아킬레스 테노바자이티스라는 것은 이제 아킬레스 텐던 주변으로 이제 물이 차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병변이 생기는 건데 대개 이제 그 아킬레스 텐던에는 텐던 셔츠가 없습니다. 텐던 셔츠가 없어서 거의 파라테논이라는 게 있어서 그 사이로 이제 물이 차게 되는데 대개 루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나 뭐 이렇게 앵클 스폰딜라이티스가 있을 때 하나의 증상으로서 이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텐더나이티스가 잘 안 낫고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이것이 앵킬로싱 스폰딜라이티스의 하나의 증상이 아닌가를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트리암시노를 인젝션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됩니다. 그다음에 산소마토스 테노바자이티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이 조절이 안 되고 가다하게 높으면 이것이 이제 심줄에 이렇게 인필트레이션 침착이 돼서 텐디나이티스를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아킬레스 텐던에 그 산수마가 생겨서 이렇게 두꺼워진 그런 모습인데 이것이 뭐 아킬레스 텐던뿐만 아니라 다른 텐던에서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은 그 텐던에서는 항상 그 중요한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치료는 이제 그 콜레스테롤 잘 조절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칼카니알 아포피사이티스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칼카네스 본들이 다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다 퓨전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만 스트레치가 무리하게 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스트레인이 가면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 이제 많이 뛰어놀고 그러면 발뒤꿈치가 아프다고 울고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면 여기 이제 성장판이 아직 안 다친 거 보이고 또는 이게 칼카네나 아포피시스가 이제 프래그멘테이션 된 것도 보이는데 프래그멘테이션 된 것이 꼭 통증의 정도와 이제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텐더니스를 보게 되면 아킬레스 텐던 여기에서는 텐더니스 보이지 않고 여기 뒤꿈치 아포피시스 있는 부위에 로컬 텐더니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포피시스라고 진단하고 대개 약 주면서 이제 며칠 쉬게 되면 되게 좋은 후전을 보이게 됩니다. 플란타 플렉스에 유크리스가 있다 그러게 되면 보통 S1 레티큘로퍼스가 있으면 이제 S1 레티큘로퍼스가 있으면 유크리스를 보이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 니 플렉스 유크리스하고 힙 조인트 익스텐션 유크리스가 같이 동반되니까 그 간변 진단이 가능하겠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뭐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내용은 아니고 나중에 스파인에서 이제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킬레스 텐던 럽처가 되게 되면 유크리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킬레스 텐던 럽처는 이제 그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생기는 이제 그 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존이라고 있는데 크리티컬 존이라는 것은 아킬레스 텐던에서 바스큘라리티가 가장 푸어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카넬 인서션하는 부위에서 2 내지 6cm 프록시말 부위가 이제 바스큘라리티가 가장 적기 때문에 그 부위에서 태어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나게 되고 근데 그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아킬레스 텐던이 럽처가 됐을 때 대개 2주 이상 30 내지 40%가 2주 이상 그 아킬레스 텐던 럽처로 진단을 못 받고 이렇게 그 헤매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다 보면 뭐 발바닥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보면 아킬레스 텐던 태어가 있는 경우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심한 거는 뭐 아직 금방 다 누구나 진단이 되는데 애매하게 파샬 태어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진단을 못 받고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발을 탁 딛었을 때 발뒤꿈치에 뚝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증이 있고, 발을 딛고 차고 걸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발바닥으로 이제 초보닥초보닥하게 걷게 되는데, 발이 약간 앵클에서는 이제 약간 플란타 플렉션 돼 있고, 완전 도지 플렉션이 안 돼 있죠. 완전히 딛질 못한 것이 그리고 니 조인트에서는 하이퍼 익스텐션 된 상태에서 그 하이퍼 익스텐션에서 쫄쭉쫄쭉하게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걷는 모습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학적 검사에서 이제 그 텐던 테어가 된 부위를 이렇게 그 팔페이션 하면 텐던 테어가 된 부위를 쑥 갭을 만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앵클을 이제 도지 플렉션 하게 되면 이제 도지 플렉션이 쑥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레지티브 플란타 플렉션은 위크하거나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톰슨 테스트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사진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장단지 근육을 스퀴징을 하게 되면 아킬레스 텐던이 인텍트하면 이제 스퀴징을 하면 패시브하게 앵클이 플란타 플렉션이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아킬레스 텐던이 테어가 되게 되면 스퀴징 했을 때 이쪽처럼 플란타 플렉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그걸 톰슨 테스트 또는 스퀴징 테스트라고 합니다. 네, 간별 진단해 드린 것은 GCM 메디al 헤드 테어하고 이제 간별 진단해 드리는데 아까 제가 걷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아킬레스 텐던이 쭉 오다가 이렇게 하이포 에쿠익한 스웰링 되면서 컨티뉴티 로스가 된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트랜스버스 스캔에서도 이렇게 텐던이 이렇게 부어 있고 테어가 된 모습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뭐 컴플리트하게 테어가 되면 이제 수술하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파셜 테어가 된 경우에도 아주 심한 테어 수술을 하는데 이제 수술을 거부하거나 뭐 또 자기는 그냥 보존적으로 치료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보존적으로 치료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스프린트 돼서 더 이상 이제 손상되지 않게. 근데 스프린트를 될 때 이제 텐던이 좀 어프록시메이션이 되게 약간 플란타 플렉션 한 상태에서 이퀴너스 한 상태에서 스프린트를 되는 거죠. 8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충격파 치료, PRP 치료, 프로로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한 5개월 동안 보존적 치료를 했던 증례가 있는데, 여기 우리 시리악스 정형연구의 그 홈페이지에다 올린 증례입니다. 46세 남자, 좌측 발목의 통증에 보행장애, 약 3개월 전에 공차다가 뚝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후에서 이제 통증이 있어서 다른 정형외과 이런 데서 이제 계속 치료했는데 뭐 안 나서 왔다고 합니다. 초음파 검사해 봤더니 아킬레스 텐던에 이제 그 테어가 보였고, 한 다리로 뒤꿈치 들고 서기가 안 되고, 보행 시 발바닥 전체로 딛고 걷고 딛고 걷고 하는 그런 파행성 보행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힐 스트라이크 플래프 톱 이런 보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쭉 하고 그다음 5개월 동안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PRP 2번 하고 충격파 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6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개월 정도 치료하고 나서 한쪽 발로 서는 게 가능했고, 그다음에 뭐 약간 약하긴 하지만 걸을 때 뭐 표시는 안 나는 정도, 그 정도로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서 초신지에 이제 초음파 검사한 건데 아킬레스 텐던 여기 테어 된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여기 테어 된 모습 보이고 부위가 조금 틀린 겁니다. 여기 테어. 트랜스버스 스캔에서도 이제 테어가 된 그런 모습 보이는데 요건 이제 팔로우업한 사진인데 아까 테어 보인 사진보다는 되게 에코제니시티가 좋아지고 뭐 이렇게 아주 완전하게 테어된 그런 모습들 좀 소실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트랜스버스 스캔에서도 그래서 5개월 정도 돼서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이제 요건 치료하기 전 사진이고요. 이건 치료 후의 사진인데 치료 후의 사진 보게 되면 치료 전보다 약간 이제 좀 하얗게 보이는 에코제니시티가 호전된 그런 모습 보이고 이렇게 끊어진 갭들이 많이 소실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동안 PRP하고 충격부 치료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요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치료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한 겁니다. 이제 누구나 다 좋은 결과를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보존 치료를 하자고 이렇게 하긴 상당히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이제 저희 친척 조카 되는 친구인데 서울이 집입니다. 서울이 집인데 이제 거기서 치료하다가 안 돼서 저한테 왔는데 그래서 머니까 그냥 PRP하고 스프린트하고 PRP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충격파 치료 받아라 해서 이제 한 5개월 동안 치료받고 많이 호전돼서 이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프 머슬에 쇼트닝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카프 머슬에 쇼트닝이 있으면 그것이 발에 생기는 거의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고 아직까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있으면 반드시 교정돼야 되는데 가장 흔한 원인은 뭐 뇌성마비 후유증이 가장 이제 뭐 흔한데 근데 이제 아무 그런 것도 뉴로로직한 병변 선행 질환 없이 장단지 근육이 짧아서 이제 약간 평상시 걸을 때는 잘 걷는데 뛰거나 그럴 때 약간 뒤꿈치가 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오래 걷거나 그러면 뭐 이렇게 장단지에 통증이 있다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똑바로 걸으면 그쪽이 더 많이 땡기니까 발을 바깥으로 약간 바깥으로 돌려서 팔자걸음식으로 걷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검사를 하게 되면 뭐 통증은 별로 없고 그다음에 도지플렉션에 약간 리미테이션을 보인다. 그러면 이제 숏플란타 머슬을 있게 되면 아까 이제 플래프 미드 타살 스트레인 거기서 얘기가 많이 나왔죠. 미드 타살에 하이퍼모빌리티 스트레인을 가게 되고 그다음에 아킬레스 텐디노패시 생길 수 있고 플레프트 생길 수가 있고 크로닉 메타타살지아 그다음에 플란타 파시아이티스 그다음에 인플라파텔라 텐디나이티스 그다음에 티비알리스 포스티 텐디나이티스 플렉살리스 텐디나이티스까지 여러 가지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꼭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어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칭 치료가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뒤꿈치를 약간 올려서 카프 머슬을 릴리즈 시켜주는 방법을 할 수가 있겠고 아주 심한 경우는 수술해야 되겠죠.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스트레칭은 시도해 볼 만합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 다리를 스트레칭 운동하는 건데 이게 그 운동하는 다리가 펴져 있으면 이것은 가스트로니미우스 메디얼 헤드 레터럴 헤드 그가 이제 스트레칭 시키는 거고 그쪽 무릎이 구부러져 있으면 이건 플란타 솔레우스 머슬만 이제 스트레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레칭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도지플렉서 이크니스는 도지플렉서의 문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티비알리스 엔테리어 텐디나이티스 근데 이제 이때 통증이 앵클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프리티비아 로레그 쪽에 있을 수 있고 발등 쪽에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항에 대한 레지티브 앵클 도지플렉션 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익스텐스 할루스 롱스인지 디스트롬인지 감별 진단할 때는 각각 엄지발가락 도지플렉션 그다음에 다른 발가락 도지플렉션 해서 언제 통증이 있는지 갖고 이제 감별 진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디에 병변이 있는지는 되게 텐더니스를 보고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발목 앞쪽에 있는 텐던 쪽 발등까지 텐던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큐네이폰과 호스트 메타타살을 인서션하는 인서션 부위에서 텐던을 패시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머슬하고 텐던하고 연결되는 부위에서 마이오테노시노바이티스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슬벨리에 대해 생기면 이제 0.5% 리두카인을 인필트레이션을
해주는 하고 디프렉션 마사지를 할 수가 있겠고, 텐던 바디에 생기게 되면 이제 디프렉션 마사지나 트리암슬 인필트레이션, 또 인서션 하는 부위에 그 생기게 되면 그것도 인필트레이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요것은 이제 텐던 바디에 그 염증이 생기면서 텐던 셔츠 이퓨전이 차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인서션 하는 부위에 텐디노패시가 생겼던 환자인데, 요거 케이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이제 큐네이폼에 인서션하는 텐디노패시가 생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TBRS 엔트리어 텐던이 쭉 내려와서 두 개의 텐던을 나눠줘서 하나는 퍼스트 메타 타살의 베이스에 이제 인서션하고, 다른 하나는 메디알 큐네이폼에 인서션하겠습니다. 이 환자 이제 증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그 85세 여자분인데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이제 작은 신발을 사서, 신발이 너무 이뻐서 그 신발 늘려서 신으려고 작은 신발을 신고 이제 하루 동안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 내측에 통증이 있어서 다른 병원 가서 뭐 주사 맞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정확한 진단은 못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TBRS 텐던인데, 텐던은 쭉 여기 큐네폼입니다. 이거 내피큘라고, 여기 퍼스트 메타타살 베이스인데, 거기 지나가면서 큐네이폼 붙는 부위에 이렇게 까맣게 하이포 에코 체인지를 보여서 거기서 이제 텐디노패시가 있는 것을 보여로 확인이 됩니다.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텐던을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면 이제 그 도섬 쪽에 있는 텐던이 이제 퍼스트 메타타살 베이스로 가는 게가 되어 있고, 메디알 측에 있는 것이 큐네이폼으로 가는 건데, 큐네이폼 가는 텐던에 이렇게 하이포익한 체인지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충격파 치료 이렇게 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지플렉서의 병변, 이제 익스텐스 할루스 롱구스의 이스케믹 컨트랙처에서 컨트랙처, 이제 티비아에 프랙처가 있고 나서, 이제 광범위에 프랙처가 있고 나서 힐링되는 과정에서 익스텐스 할루스 롱구스 텐던이 이제 어디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쇼트닝이 컨트랙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컨트랙처가 일어나서 쇼트 일어나게 되면 컨스탄트 랭스 페노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익스텐스 텐던이잖아요. 익스텐스 텐던이니까 이제 앵클 조인트가 이렇게 도지플렉션 되면 그레이트 토이즈가 이제 잘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앵클 조인트가 플렉션 되면 익스텐서 텐던이 컨트랙처 돼서 당겨가지고 스폰테니스하게 그레이트 토가 도지플렉션이 일어나고, 앵클 도지플렉션을 일으키면 정상적으로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콘스탄트 렌스 페노메논이라고 어느 이제 두 개의 관절을 걸쳐서 지나가는 텐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지플렉서 중에서 이렇게 그 익스텐서 디스트럼 롱구스에 테노시노바이트가 생길 수가 있겠고, 할리스 롱구스에 테노시노바이트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초음파로 봤을 때 가장 메디알 측에 이제 TBRS 엔트리어고, 이게 할리스 롱구스고 디스트럼 롱구스인데, 여기 보면 세 개의 텐던에 다 이렇게 테노시노바이트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나의 텐던에만 생길 수가 있고요. 요것은 이제 장거리 걷고 나서 이제 마이오시노바이티스라고 해서 텐던하고 그 머슬하고 연결되는 부위에 테노시노바이트가 생겨서 그 발목 위쪽에다 손을 대고 발목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여기서 찌그덕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팔에서 인터섹션 신드롬 때 생기는 것 같이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오시노바이트가 생기는 경우는 우리 몸에서 TBRS 엔터리하고 익스텐서 디스트론 할루스 익스텐서 폴리스 롱구스 거기 부분이 없죠. 두 군데만 내서 이제 마이오시노바이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크레피투스가 있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디프리스 마사지를 하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면 드라마틱하게 이제 후전을 보이게 됩니다. 네, 풋 인버터의 그 병변을 살펴보시게 되면, 인버터는 이제 두 개, 티비알리스 포스티리어 텐디나이티스, 그 다음에 할루시스 롱구스 텐디나이티스를 이제 메인 인버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인버터는 티비알리스 포스티리어가 이제 메인 인버터가 되고, 할루시스 롱구스는 약간 유익한 인버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손상을 더 많이 받는 것도 티비알리스 포스티리어 텐딘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티비알 텐던의 텐디너스의 원인은 과도한 사용, 너무 많이 걷거나 뭐 했을 때, 또는 캘케네스의 발구스 디포미티가 있을 때, 또는 플랫풋 디포미티가 있을 때, 또는 액세서리 내비큘라가 있을 때 이 텐던에 이제 병변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레지티브 풋 인버션 하게 되면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인서션 하는데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내비큘라에 인서션 하는데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메디알 말라리스의 포스티리어 메디알 보도 따라서 다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고, 여기서 텐던의 전 주행에 관해서 하는 부에서 텐데니스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칼가누스, 발구스가 데포미티가 있거나 또는 플랫풋이 있으면 그것을 교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치를 대주거나 아니면 그 여기 캘케스 발구스 데포미티를 교정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2차적으로 시노바이티스가 이렇게 심하게 있어서 물이 많이 차 있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약간 물이 좀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물이 차 있다고 해서 다 이상 비정상인 것은 아니고, 반대측하고 비교해보고 그 정도가 좀 심했을 때 우리가 병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학적 검사에서도 거기에 부합된 소견이 있을 때 현재 병을 일으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음파 가이드를 해서 트리암시놀로 10mg을 인필트레이션 해주면 아주 드라마틱한 이제 호전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쇼덱스로 들어간 거니까 이제 바늘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주사라면 약이 쭉 퍼지는 거, 이게 바늘입니다. 이게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프렉션 마사지를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는 거죠. 플렉스 할루스 롱구스 텐디나이티스는 대개 이제 그 뭐 칼카네스 발구스 또는 플랫풋 디포미티가 있을 때 많이 생길 수가 있겠고, 또 오스 트라이고노미 있을 때 많이 생길 수가 있겠고, 또 발끝으로 쓰는 엄지 발끝으로 쓰는 무용 선수들, 또 제가 경험한 것은 그 조정 선수인데 발끝으로 딛고 이렇게 노를 젓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텐디너스가 생기면서 여기 크레피트가 생겼던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텐더니스가 어디가 있냐면 서스텐타큘럼의 저스트 아래쪽에 텐더니스가 있겠고, 통증이 대개 이제 발목 주변에 있지만 이렇게 아치가 있는 부위에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플란타 파시아이티스하고 감별 진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텐던 주변에 이렇게 물이 많이 심하게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플렉스할리스 롱그 텐던 주변에는 수액이 물이 보이면 안 됩니다. 물이 있으면 무조건 이건 어브노멀입니다. 그럼 이제 프로브를 쇼덱스를 대고 아웃 오브 플레인 방법으로 이렇게 인필트레이션 인젝션을 해주면 약이 쭉 텐던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스프린트라는 것은 이제 뭐 원인은 확실히 모르는데 티비아 앞쪽 내측으로 되게 이제 통증이 있는 거죠. 되게 운동을 하고 나서 운동하는 도중에 아플 수가 있고, 운동하고 나서 아플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좀 애매하고 그럴 때 신스프린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대개는 티비알리스 포스티리어나 티비알리스 포스티리어 텐던 머슬 또는 엔티리어 머슬 스파즘, 또는 그 머슬하고 티비하고 붙는 부위에 포스트라이티스 가 이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드물게 이제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 프랙처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프랙처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서 스트레스 프랙처를 항상 감별 진단해야 되고,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면 뭐 풋 인버전 레지스티브 검사에서 이제 특별히 소견이 거의 안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팔페이션을 하게 되면 티비아의 메디알 보도를 따라서 로터의 로컬라이 텐더니스가 이제 이렇게 있는 부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위가 이제 울퉁불퉁하게 좀 이렇게 팔페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파트먼트 신드롬하고 이제 감별 진단이 되는데, 컴파트먼트 신드롬이라는 것은 이제 요것도 이제 뭐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신스프린트의 하나
원인 중에 하나로 또 이제 컴파트먼트 신드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손상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압력이 높아지면서 아파지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제 많이 걷거나 그럴 때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프랙처, 티비아에 이제 스트레스 프랙처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뭐 다치고 않아도 이제 훈련을 하거나 운동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생길 수가 있는데 요거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증상이.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스트레스 프랙처가 생겼을 때 거기에서 이제 바스큘라리티가 증가되고 요건 TBI 메디알 보다가 약간 울퉁불퉁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것이 이제 그 소견입니다. 그래서 증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 남자 22세 군인입니다. 군인 아랫다리 통증이 있고 한 2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 입대해서 훈련 받고 나서 통증이 계속 생기고 점점 심해진다고 하고 이학적 검사를 보게 되면 아랫다리 중간 부위에 그 약간 부종이 보이고 국소 부위가 되고 로컬라이 텐더니스가 보였습니다. 발목에서는 특별한 거 보이지 않았고 엑스레이에서 아무 이상 없는데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TBI 메디알 보던데 이렇게 뭐 클리어하게는 보이던데 이게 약간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그런 소견을 보이게 되고 여기서 약간 뭐 이렇게 돌출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여기서 더 뚜렷하게 보이죠. 칼라도플라를 했더니 바스큘라티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해서 이제 스트레스 프랙처로 이제 진단해서 치료했던 그런 이 군인이라서 이제 스프린트에서 군대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뒤쪽의 통증은 뭐 이런 거, 앞쪽의 통증은 뭐 이렇게 스트레스 프랙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L34 레디큘러 레프트 페인이라는 것은 HMP가 룸바, 어퍼 룸바, 미드 룸바죠. 미드 룸바에 있으면 HMP 이제 3, 4가 있으면 이제 3, 4 너브가 누르게 되면 TBI의 안쪽, TBI의 로어레그의 안쪽이 L4 더마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L3 레디큘로 했을 때는 대개 무릎 아래쪽으로는 잘 안 가고 대개 대퇴부의 내측으로 이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인버터 이퀄리스는 여기서도 만약 인버터가 이퀄리스를 보이는 경우는 L5 레디큘로 패스가 있을 때 인버터하고 앵클 도지 플렉서가 이제 같이 이퀄리스를 보일 수가 있는데 풋드롭이 있을 때 페리니얼 러브 때문에 풋드롭이냐 아니면 L5 레디큘로 패스 때문에 풋드롭이냐 감별 진단할 때 인버션을 보는 겁니다. 인버션을 봐서 인버션도 이퀄리스가 있으면 L5 레디큘로 패스 앵클 도지플렉션 이퀄리스가 있는데 인버션은 정상이면 페리니얼 뉴로퍼스라고 이렇게 진단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감별 진단한 것은 유튜브에 제가 올린 동영상으로 참고하시면 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비알리스 포스텔 텐던이 이제 그 럽처가 되거나 아니면 텐던이 인서션하는 부위에 네비큘라 본에 악세사리 본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어벌전이 일으키게 되면 이제 그 위크니스를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 되고 테어가 되는 경우에는 대개 그 크리티컬 존이 티비알리스 포스텔 텐던은 인서션하는 부위에서 한 1.4cm 그 프록시말이라고 합니다. 인서션한 부에 저스트 프록시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제 거기서 태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레벨을 두면 점점 위크니스가 진행이 되면서 그 아치 소프트가 무너져서 결국은 그레듀얼 플래프 디포미티를 보이고 이때 이제 그 특징적인 소견이 신발을 신으면 통증이 좀 덜하고 신발을 벗으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라는 그런 소견이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신발에는 약간 아치가 소프트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으면 아치가 소프트가 되면서 통증이 덜한데 맨발로 걸으면 아치 소프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티발리 포스티리어 텐던에 이제 테어가 되면 나타나는 세 개의 디포미티는 발구스 디포미티, 칼카니스의 발구스 디포미티, 그다음에 롱기트럴 아치 소실, 플랫풋, 그다음에 퍼풋 에비덕션. 그러니까 결국은 플랫풋 때 볼 수 있는 것은 다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플랫풋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티발리스 포스텔 텐던이 테어가 되게 되면 그레듀얼하게 어쿼이드 플랫풋이 일어난다. 칼카니스 발구스 일어나게 되고 플라타 플렉스 텔루스의 플라타 플렉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텔루네비큘라 조인트의 도지 플렉션 또 에비덕션
일어나게 된다. 요거 이제 그 플랫폼 메커니즘에서 다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머슬 테스트를 하게 되면 대개 이제 매뉴얼 머슬 테스트에서는 이 이상 소견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발 뒤꿈치 들기 검사, 팁투 레이징 테스트를 하게 되면 뒤꿈치를 하게 되면 유크니스를 잘 반영한다. 그래서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제 그 칼케네스 바루스가 되면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티발리스 포스티리어가 퇴화가 되거나 기능 부전이 일어나게 되면 발 뒤꿈치를 들질 못하거나 들어도 캘케네스가 바루스가 안 되고 발굴수가 된 상태로 이제 들게 되고 똑바로 섰을 때 플랫 대포 밑에 보이고 퍼프시 에비덕션 되게 보이니까 too many toe, too many toe 뭐 이렇게 얘기하죠. 발가락이 너무 많이 보인다. 그다음에 그 안쪽에서 손가락이 두 마디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마디밖에 안 들어간다. 뭐 그런 거 평발에 부합하는 그런 소견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는 이제 뭐 이렇게 인컴플리트하게 퇴화가 된 경우에 힐 웨치 또는 아치 서포트를 꼭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프로로 치료, PDRN 또는 PRP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겠고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뭐 텐던 트랜스퍼를 하거나 아니면 뭐 팔메스 롱구스나 뭐 그런 걸로 이제 텐던 그래프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버터 머슬은 이제 페리니얼 머슬들이죠. 페리니얼 텐디나이티스 이제 과도하게 사용하고 많이 걷고 이제 했을 때 나타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앵클 스프레인이 되면 이제 합병증으로 같이 있거나 같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앵클 스프레인 때 같이 많이 다치고 그때는 이제 엔테르탈로 피블라 리가멘트 부위에 이제 텐더니스가 있으면서 레트럴 말레로스 뒤쪽으로 이제 텐더니스가 있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뭐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이제 포스테리어 탈러 피뷸라 리가멘트나 뭐 포스테리어 티비오 탈러 리가멘트의 스프레인을 감별 진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제 거의 손상을 거의 안 당하는 탈구가 되지 않으면 거의 안 당하는 손상이니까 그 뭐 이렇게 거의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제 애매하고 그럼 초음파로 확인하면 뭐 확실하게 이제 그 구분이 됩니다. 페리니얼 텐더는 대개 디프렉션 마사지를 하거나 아니면 잘 안 나면 입션이 뚜렷이 많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인젝션 해주는 것이 이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스냅핑 앵글 뭐 여러 번 나왔던 건데 그 페리니얼 텐던이 그 말레로스 앞쪽으로 이렇게 트랜스 로케이션이 되는 거죠. 따까따까하고 하고 탁 하는 그런 거. 앵클 도지플렉션 이버션 했을 때 이제 그 생기게 되고 피니얼 머슬 스파즘은 이제 그 트라우마 당하고 나서 2차적으로 서브탈라 조인트에 그 아서레티스가 생기게 되면 2차적으로 피니얼 머슬 스파즘이 일어나게 되게 되고 만약에 서브탈라 조인트에 그 시노바이티스를 치료하게 되면 스파즘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뉴로 리전에 대한 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이제 허리에서 공부할 내용이 되는데 여기 기억났으니까 한번 보시면 TBR 센트리온 L4-5가 같이 가는데 주로 4-5가 가장 더 많이 간다. 이스턴 롱구스, 할리스 롱구스도 4-5가 가는데 대개 주로 5가 가서 5 레디큐로 뺐을 때 유크리스를 뚜렷하게 보인다. 페리니얼 머슬도 L5,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도 L5, 플렉스 드림 롱구스도 L5, 플렉스 할리스 롱구스 L5, 트라이프스레는 S1이고 텐서 파시아라타도 L5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같은 L5의 지배를 받으면서 너브가 다른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가 플렉스 디스턴 롱구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L5 레디큐로 패스를 감별 진단할 때 이제 중요한 머슬이 EMG 해상 머슬이 되고 요 그림을 몇 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되게 이제 요거가 피리포미스 신드롬 때 보여줬던 그림인데 피리포미스 신드롬이 있으면 그 이스턴 로테이트니까 레스트 상태에서 발이 바깥으로 돌아간다. 근데 이렇게 발이 바깥으로 돌아가는 것은 L5 레디큐로 패스가 있을 때 볼 수 있는 또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5 레티큘러 패치가 있으면 그 수페리어 글루티알 러브를 제어를 받는 텐서 파시아라타가 유크리스가 생겨서 텐서 파시아라타가 그 인터널 로테이터거든요. 인터널 로테이션이 안 되니까 바깥으로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되겠고요. 또 만약에 이제 그 힙 조인트에서 아스타블룸이 리트로버션이 되게 되면 뒤쪽으로 이제 뒤쪽인데 리트로버션이 되게 되면 이제 발이 발 바깥으로 가고, 만약에 아스타블룸이 안테버전 디포미티가 있게 되면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몰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어 있고,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은 되게 다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시리학스를 검색을 하시면 쭉 이제 올려진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한 4시간 이상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녹화를 했는데 틀림없이 도움이 됐겠죠. 예, 그리고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반드시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